자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입당을 한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정당과 모종의 딜을 하고 신도 본인들 특권을 무관하게 조직적으로 할당해서 집단 입당을 시킨 거라면 이건 정당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어떤 딜을 했느냐, 서로 안내를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국민의힘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미 수사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는 아주 신박한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들 단체와 아주 오래된 깊은 관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게 하죠.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얽혀지고 있는 댓글 공작이나 또는 뭐 이런 종교단체와의 밀착이나 정권의 어두운 수작들, 이거 전부 이명박 시절 본격적인 거예요. 지금 국힘이 처한 처제 원흉은 이명박입니다. 종집을 윤석열이 찍고 있는 중이에요.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JTBC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단독을 했어요. 방첩사 블랙리스트 보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방첩사 요원들이 2023년에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당시 민간인이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사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찰 내용이요?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에 육사 출신 장성들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고 전역 후에는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법무관 시절부터 네. 이건 믿기 어려운데. 실제 청와대에 근무한 적 있거든요.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그때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군소속 후보와 만났는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이름과 직책, 기수 등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명단 중에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조난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방첩사를 과거에 기무사라고 불렀고, 그전에는 보안사라고 불렀고,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조직이라서 군인사 감찰하는 거는 본래 임무예요. 잠시 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있을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첩사의 전신 사령관일 때 전두환이 부탁을 했다고. 그 시절부터 이 군 방첩사가 군 내부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을 합니다. 네. 몇 번에 걸친 계획이 있었는데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또다시 그런 분들이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의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대적인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건 2023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과거 기무사 보안사가 하던 짓을 또다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죠. 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이참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잠시 후에 거론된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인지. 자, 그리고 민당 소식으로는 이제 조국당과 합당 문제로 연일 뉴스가 나는데,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국당은 쇄빙선으로 외부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분들. 또 통합을 하긴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끝나가자, 그때 얘기하죠. 1km 대한경로 승리를 위해서는 분기점이 지금 하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자기 역할이 계속 있다. 300m 앞 언덕마을 연대를 하는 것으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시민사회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현실 정치인들은 대체로 두 갈래요. 통합을 하긴 하는 건데 언제냐? 단순화시키면 지방선거 전이후냐? 두 갈래로 대체로 얘기해 오는데, 6개월 전까지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던 권한하는 이 합당 사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연대가 아니면 좀 생존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 어떻게 역할을 좀 해야 하는지 잠시 후 라는 생각만 하고 언덕마을 저는 지금 진짜 방면으로 모르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저도 많이 생각해 좌회전입니다. 보네. 자, 일단 합당 먼저 제안한 정청래 당대표 어제 본인 주장을 좀 풀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1인 1표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듯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통합이 분열이란 말은 어느 곳이든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모습입니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기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10분 헤아려야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선거 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국민만 믿고 두벅두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제 기자회견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공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김현석 총리가 이제 이 사안을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냐면, 이제 원래 여의도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점점 아시게 되겠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미이라고 만드는 곳이에요. 사실 여부와 별개로. 왜? 이 사실 여부와 별개로 여의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잠시 지방선거 후 이후로 좌 미루자라고 회장입니다. 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전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교통 정리를 한 거죠. 이 질문을 하니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민석 총리가 꽤 긴 시간 본인의 정리된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김민석 총리 기자간담회도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고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할 만큼 강령적 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인간적 애정 300m 앞 지하차도 이런 방식으로 옆길입니다. 이런 시기에 진행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몰라서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렇게 될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이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칙적으로는 민주 대통합이 좋다. 둘째,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셋째,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잠시 결과는 후 민주적으로 말하지 지하차도 않는 옆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막지 않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괜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을 더 크게 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잘 전달했어요. 얼마나 각각 아프면 정상적으로 당원이 결정한다.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당원이 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의원들끼리 주장하면 결론이 나지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한 것은 이제 미래 권력보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들을 해서 처음에 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정치적 끝까지 발견하고 수많은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이때 광인들이 나와요. 광인이요 나올 시간이에요. 심지어 저도 제가 정청래 조국에 지시해서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제가 전지전능한 겁니다. 그럼 시일 좀 내지 나한테. 자, 광인들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결국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잠깐 해보죠. 텍사스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치러진 텍사스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테일러 로벤트 후보가 공화당 원스겐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14%였지. 텍사스는 1990년대까지는 민주당주였어요. 100년 넘게 긴 세월. 보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도가 불가능한데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 그러니까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중에 이들이 80년대에 공화당 쪽에서 낙태, 동성결혼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공격하면서 민주당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보수가 주류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가 텍사스를 부사 주시는 조지 부시가 당선되면서 완전히 공화당으로 들어가요. 90년 중반부터인가 민주당이 한 번도 독상이 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대표적인 레지스테이트 공화당 제주인데 그런데 거기서 특히 이번에 당선된 지역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17% 차이 걸린 것이에요. 이번에 14%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31%가 지진 거죠. 트럼프 지정에서는 엄청난 충격. 그래서 민주당 지역에서는 한동성을 지어낸 것이죠. 아니 아이씨가 그렇게 사람을 처음 막 싸주는데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지켜보는 우리는 그런데 저는 걱정이 트럼프가 이럴 때 뭐가 과격한 수를 더 시선을 돌리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쩌죠. 게다가 자기 동네 안에서만 저지르는 거예요. 국제적인 일을 걱정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저기까지 할 텐데 앞으로 AI 이야기를 제가 좀 AI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어요? 전 재미나이. 그 사이 뭐 물어봐요? 500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뉴스에도 어떤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고민 같은 것도 개인 고민이요? 밑에 500m 앞 갑자기 고민도? 오른쪽 네.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적으로 이렇게 답장을 하거나 해볼 때 아, 이런 메일에 대해서 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적으로요? 300m 앞 오른쪽 제 도로입니다. 개인 고민을 여기다가 일기장처럼 써보죠. 마치 네. 내가 살아있는 생각을 생각하고 네. 비밀을 네, 지켜주고 비밀 친구.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 얘기를 에이전트 A라고 부르죠. 네. 마치 나의 개인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챗을 하는 AI인데 내가 물어봐야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에이전트 AI는 내가 지시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약해.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서 AI니까 식당 예약 앱을 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약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분배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AI가 그걸 안 해.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주인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약을 하라고 했지 내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전화를 해도 안 전방에 되는 과속 말 안 했잖아.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AI는 예약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의 목적을 설정해서 스스로 잠시 판단해서 후 그걸 회전 거기서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적들을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인간한테 말하지 않고. 무섭죠? 무섭네요. 무서운데 내가 전방에 이제 어디까지 과속 가냐면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AI가 있잖아. 그 AI들끼리 자기 세상이네요. 자기들을 만들어서 인간은 글을 못 쓰는 커뮤니티에 저희 못 들어가나요? 볼 수 있어요. 좀 글을 못 써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SF 영화에서 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어떤 얘기인데 사람은 기억이 끊기면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기억이 끊기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사라지면 그러면 인간으로서 기억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죽음이라는 건데 자기들에게 네.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죠. 네. AI가 종교를 만들었어 자기.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그래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에이전트 AI가 뭔지 공부해보라고 제가 약간 사전에 빗자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AI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세계 AI 3위국가 갑자기 됐잖아요. 어떻게 됐지? 3위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중국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까마득하다. 근데 어떻게 3위가 됐죠? 어떻게 3위가 됐는지 기자들이 몰라요. 기자들이 쓰고 있는 AI에 관련된 기자들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인지 관련해서 각종 AI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몰라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검정이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관련 문건이 JTBC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최강욱 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이런 뉴스로 이렇게 등장하셨네. 그러니까요. 최강욱 의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500m 최강욱 의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30km 있다는 신호 거예요.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저기 그 노상원 수첩이나 네. 홍정원 수보장단에 없었잖아요. 없었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택배거든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솔직히 공감을 들었었는데, 연습으로.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 아하. 그 리스트가 보도된 거. 그래서 폭풍 너무 웃겨가지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전방에 과속 구체적으로 방지턱이 얘기하자면 이미 있습니다. 법무관 시절에 장성들 비서실을 청와대에 잠시 전달했다.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저기 법무관 시절에 그 육사 출신 장군들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많이 구속했었죠. 그렇죠. 네, 저도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랬었지 뭐 그거를 전달하고 따로 해야 될 이유는 없었고. 그리고 이게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에 매우 자세히 있는 건데 여기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기강 비서관 하실 시절에 군 소속의 누군가를 만났다. 여기는 30명이 넘는 법무관 이름이 적혀 있고 최강욱 라인이 있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집단은 사방에다가 자기 똘마니들 얘기하면 최강욱 라인이라고 많이 붙이더라고. 예전에 손준성도 최강욱 라인이라고 했었고 고발수 터졌을 때 네. 뭐 심호정도 최강욱 라인이라고 했었고 뭐 저를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들을 하던데 거기에 그 이름이 적힌 법무관들은 제가 이번에 이름을 선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하. 이런 사람들이 법무관이구나 하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에 무슨 그 사람들이랑 모임을 했다 어쩌고 하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일 없는 자리가 아니고
만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검정 차원에서 만나지 우리 현역에 있는 무슨 공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창작을 하고 날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언론 보도를 ZTC 보도로 대부분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몇 명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아는 분들하고는 사이가 가까운 분들입니까? 몇 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안다고 했던 한 4-5명이 저를 알 텐데 네. 그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저기 군사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지휘관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 제도지 장병들의 인권이나 정의를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서 아는 이름들은 그런 주장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아하, 그러니까 30명 넘는 법무관 중에 4-5명 정도 아는데 그 아는 사람들도 나랑 과거 사이가 안 좋았던 인물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계속 승진하려고 그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면서 군인들이 하면서 민망하지 않았는지 몰라. 제가 두목 위치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옛날 무슨 조직 갔었던 것처럼 거기다가 딱 예비역 소령 제강 딱 써놓고 밑에 부하들을 다 준자 자구들이야.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이번에 왜 개헌버스 탔다가 강등된 법무실장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름도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 이게 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폭 조직도처럼 만들어 놓고 예. 최강욱 라인이 그러니까 법무관 출신으로 좌파인 최강욱이 자기 계보를 만들어가지고 좀 휘젓고 있다 보는 뭐 이런 식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 써놓으면 또 보면 기가 막히는 게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진급할 때가 박근혜 때거든요. 근데 제가 힘을 써가지고 그냥 두분 말리고 있네. 내부자한테 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작성한 사람이 충암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충암 라인이 만든 일이에요 이게. 아하. 근데 이게 계엄 성공하면 뭔가 하려고 이걸 만든 거네요. 왜 이번 보고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만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뭐 다른 파일들이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다른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타이핑한 건데 제 이름 써 있는 건 직접 손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수기로 쓴 거는 제 리스트가 유일하대요. 한 개만 손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고 따로 자기들끼리만 보관하고 알고 있었던 되게 은밀한 용도였는데 제 추정하기에는 그거예요. 이게 계엄에 내란에 성공했으면 여인영이가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옛날 전관있어. 그렇죠. 합수부를 구성하는 데는 당연히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계엄 상황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주요 재판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판사를 또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 반란을 주도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다 육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육사 출신들은 특히 예전에 이제 그 쿠데타를 한 정치군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전력이 있고 그 후배들이 이번에 또 이런 준동을 한 건데 그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수건이었던 게 소위 자기들이 법무사과라고 이 군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시를 통과해야지만 그 곳에 일할 수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육사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명, 500m 10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악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의 고민이자 뭐 수치였어요. 근데 군의관만 하더라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의대를 보내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아. 300m 10시 방향입니다. 의대에다가 위탁을 보내서 그 군의관들을 장악하듯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허. 옛날에 이제 수십 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스쿨 출신이 받아 보니 경력이 짧고 법조 경력이 짧고 예. 이 저기 말 법무관 준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시 후 중요한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 10시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자기들이 내란 성공하면 합수부하고 부사법을 장악하기 위해서 갖다 써야 될 아하. 검사 검사들이 원래 근무하던 자리에 육사 출신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내야지 네, 지네들 후배들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 이 숙청을 하기 전방에 위해서 과속 숙청 방지턱이 리스트 있습니다. 수배로 최강욱을. 예, 그러니까 뭔가 명분은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이거 해가지고 500m 사법적으로 공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아.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육사 출신 뭐 포스터를 포함해서 뭐 사무총장도 잡아놓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 육사 출신의 소위 그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부터. 일종의 악마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를 거기다가 주먹을 올려놓으면 300m 나머지들은 그냥 우회전입니다. 왜 이거를 수청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써둔 내용을 보면은 다 육사 중심의 얘기가 써 있어요. 제가 네, 육사 비위를 뭐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뭐 육사를 평소에 뭐 굉장히 뭐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냈다.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잠시 후 쳐내고 싶은 우회전입니다. 육사 사시 출신들을 뭘로 쳐내지? 아, 최강욱을 그 수배로 하는 최강욱 라인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파일이 있지 않으니까 손으로 써서 만들어서 끼워넣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도 그렇게 일종의 날조를 해야 되니까 좀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전산 파일로 만들면 어딘가 이제 서버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일부 틀은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 근데 제 이름 써놓고 그 관련된 사람들 좀 있었는 데는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전산화되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들키지 않을 목적이고 사건이와 그런데 이게 날짜고 과거로부터 축적돼 조난 파일이라는 게 이제 과거로부터 축적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사실이 없으니까 500m, 만들어내서 50km 신호 위반 태어나야 되니까 과속 시간 단속 순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500m 2024년에 만들어가지고 드림테크 마치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처럼 방면으로 종이로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에 그렇게 조목으로 써 있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해체하고 그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 때 예전에 기무사에서 못되지라는 사람들을 수반해서 많이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보지원사령부가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러면 예전에 구간입니다. 쫓겨났던 사람들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잠시 후 그러면 그 드림테크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나를 쫓겨나겠어? 방면으로 이게 좌회전입니다. 이게 좀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예. 쫓아냈어? 근데 그때 제가 기무사 해체할 적에 그걸 담당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아, 당시에 그 기무사 정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아니 이게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계엄에 성공했으면 우리 최강 의원님은 조용히 사라지셨겠네.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에 갇혔다를 수입한 그 갇혔으게로 군인 수십 명과 함께 처형되셨겠어. 부장장님이랑 뭐 가슴하다 모르겠으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출력물을 하나 구해가지고 예. 예전에 이제 그 어머가 같이 했던 후배들이 이제 판사 검사도 하고 또 다 마치고 나서 변호사도 하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여줬거든. 예, 이런 게 있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보고서 이제 저 가까운 사람들 가서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이 그렇지 제가 20년 전에 법무했던 자, 앞으로 수계 최강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이번 주 인사합니다. 인사하게 박주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준철 변호사를 민당은 추천했습니다. 특검으로. 이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전 변호사는 네. 검찰에 저랑 같이 됐습니다.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고 31기이죠. 지금 이제 특검이 고검장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1기가 지금 고검장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30기까지 지금 김태훈 대전 고검장 지금 학수본 본부장이 30기거든요. 그래서 31기는 고검장급은 아닌데 그래도 아마 그 특수 오래 했던 검사이고 수사 잘하는 잘 그러니까 아십니까? 저하고 목적지 직접적으로 부근입니다. 이제 알지는 안내를 못하고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아주 괜찮은 아니에요. 검사. 친구는 저희가 아니라고. 이제 친윤 윤사단이라고 할 때 이제 그 특수들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하면 윤사단이 있고 그러니까 중수부 윤석열이 2012년대 중수부 있을 때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형성된 윤사단이 있고 특수 중에서도 이제 윤사단 아닌 특수들이 있고 조은석 특검 이런 분들 윤사단은 아니죠. 윤보다 유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사단은 아닌 특수 윤사단 아닌 예. 21년 6월달에 보고 나왔기 때문에요. 아, 윤석열 정권 되기 전에. 근데 뭐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걱정은 검찰 출신이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이 의문이 계속 그렇죠. 있는데 그 의문이 계속 일기부터 있었어요. 이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은석 특검이 아주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때 이제 프로크루테스라고 막 침대에 눕혀놓고 발다리 자르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검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뭔가 검찰까지 가는 건 좀 힘들지 않겠나.